그날도 나는 국밥집 앞에 서 있었다. 허름한 간판 아래로 김이 피어오르고 육수 냄새가 골목을 타고 흘렀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마음은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발이 예전 기억에 걸려 멈춰버린 적. 나는 그날 20해 전에 나를 마주했다. 국밥집 이름은 진성옥. 이 동네에서만 40년을 버틴 식당이었다. 아침마다 들리는 사골 끓는 소리, 주인 아주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그게 내 청춘의 일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33, 은행 창구에서 하루 종일 고객의 눈치를 보던 여자였다. 이름은 정순, 나이 63. 지금은 퇴직한 지 5년이 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3해째였다. 그날따라 시계가 눈에 띄었다. 국밥집 벽에 걸린 오래된 회중시계 하나. 금빛이 벗겨져 희미해진 시계가 틱탁 소리를 내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았다. 그 시계 어쩐지 낯이 익었다. 이거 예쁘죠? 주인 아주머니의 딸이 내 눈길을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고장나서 멈췄는데 그냥 두고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치려 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왜냐면 그 시계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시계를 사랑했다. 남루한 삶에서도 시계만은 늘 닫고 매일 감았다. 그가 돌아가신 날도 그 시계는 멈춰 있었다. 나는 장례가 끝난 뒤 그 시계를 분명히 팔아버렸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 혹시 이거 어디서 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글쎄요. 아버지가 중고시장인가 어딘가서 사오셨다던데. 오래됐어요. 그냥 추억으로 두려고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때였다. 가게 안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엔 국밥집 초창기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남자의 팔목에 그 시계가 있었다. 나는 가게 밖으로 나와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에 기대섰다. 추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는 늘 시계를 고치며 말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순아.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말해야 한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잔소리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평생의 유언처럼 남아있다. 나는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시절 한 남자를 만났었다. 이름은 강필수. 항상 반듯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내 창구 앞에 서던 사람. 그는 늘 시간을 물었다. 지금 몇 시인가요?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을 알려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그 남자는 시계 장사를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아버지의 시계가 이렇게 얽힐 줄은. 하루는 그가 내게 물었다. 정순 씨는 왜 늘 시계를 안 차요? 시간이 싫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었다.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그 안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내 마음은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가 이미 유부남이었다. 그 이후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나는 퇴직을 하고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딸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국밥집 아주머니의 딸 바로 그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억양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목에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상징하듯 그 남자의 시계가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계 고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두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도 그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알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멈출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국밥집에 들른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시간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28배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계 소리에 눈을 떴다. 정순아, 시계 감았니? 아버지는 늘 그 말을 하셨다. 그게 그분의 하루 첫 문장이었다. 나는 그 말이 지겨워 아버지 몰래 시계의 태엽을 느슨하게 돌리곤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반항이 나중에 내 인생을 고스란히 닮을 줄은. 1989년 봄이었다. 은행 창구 옆에 벚꽃이 흩날리고 창밖에는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나는 그때 한창 바쁘고 한창 예민했다. 그 남자 강필수가 처음 창구 앞에 섰던 것도 그 바쁜 오후였다. 죄송하지만 통장 재발급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보다 먼저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왼손 손목에 낡은 금빛 시계 하나.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그 시계는 묘하게 우리 집 아버지의 것과 닮아 있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아, 네. 잠시만요. 그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때 시계가 미묘하게 틱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가 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창구에 왔다. 통장 재발급, 잔액 확인, 자동이체 등록. 별것도 아닌 일로 자주 들렀다. 나는 처음엔 짜증이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창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괜히 허전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묻자 그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시간 보러요. 나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정순 씨, 시계는 참 이상하죠. 아무리 고쳐도 언젠간 멈춰요. 근데 사람 마음은 멈추지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들은 소식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란 사실. 그날 이후 나는 차가워졌다. 다음 고객분 들어오세요. 그가 창구 앞에 서도 나는 눈길을 피했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개인적인 말씀은 삼가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 말만 할게요. 혹시 누가 시계 좀 고쳐야 한다면 꼭 저한테 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다. 그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뒤 내 책상 위엔 시계 바늘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두고 간 것처럼. 그 바늘은 끝이 부러져 있었고 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늘 같은 장면을 본다. 국밥집 같은 곳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누군가 나를 부른다. 정순아, 시계 감았니? 그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멈춘 시계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은행을 떠났다. 그 후에도 한동안 시계를 차지 않았다. 시계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빠져나간 순간 나는 비로소 현재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백화점 시계 코너를 지나던 날 익숙한 이름표를 봤다. 강필수 시계 공방. 나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딸이 대신 그 이름을 걸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살고 있었단 걸. 그게 삶이었단 걸. 나는 그날부터 국밥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딸을 만났다. 아버지의 시계가 걸려있는 그 국밥집에서. 국밥집 문을 밀었을 때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와요. 자리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여자가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걸. 그녀는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조심스레 국밥을 말고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손끝에는 오래된 그릇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어딘가 평온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일부러 처음 온 손님인 척 앉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매운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곱빼기로 드릴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금빛 시계 하나.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똑같다 그 사람 손목에 있던 그 시계. 나는 국밥을 뜨지 못한 채 그 시계만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따라 시계를 봤다. 그리고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장났어요.
남편 물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고치려고 했는데 시계가 사람 손을 떠나면 이상하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파문을 만들었다. 그녀가 내 앞에 국밥을 내밀었다. 국물 식기 전에 드세요. 그 순간 뚝뚝 떨어지는 김 사이로 그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다. 혹시 누가 시계 좀 고쳐야 한다면 꼭 저한테 오세요.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섞여 맛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국물이 조금 뜨거워서요. 다행이네요. 요즘은 다들 뜨거운 것도 못 먹더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체념이 숨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우리 남편 아세요?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왜요?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시계를 너무 오래 봐서요. 아니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이 시계공이었거든요. 그 바늘 손끝에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나는 그때 말하지 못했다. 그 남자가 내 젊은 날을 통째로 흔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시계 바늘이 지금 저 벽에 걸려 있다는 걸. 그녀가 계산서를 내밀었다. 서비스로 단무지 더 드릴게요. 어른 손님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남편이랑 같이 와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남편은 없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또 오세요. 나는 문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때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남편 이름이 강필수예요. 들어본 적 있죠? 그 말에 내 발이 멈췄다. 세상이 잠시 멈춰 선 것 같았다. 예? 그냥 어쩐지 당신이 그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아서.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나는 국밥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벽시계가 멈춘 소리처럼 고요했다. 그녀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시계는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에 있네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그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국밥은 짰다. 아니, 내 눈물이 짰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로 나를 맞이했다. 왔어요? 네. 시계 고치러요. 또요? 네. 이번엔 제 마음이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은요, 시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하지만 결국엔 돌아오더라고요. 조금 늦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창구 너머에서 흘러나오던 미소 같았다. 그날 나는 알았다. 시간은 멈춰도 인연은 계속 돈다는 걸. 시계의 바늘처럼 끝없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평생 감추고 있던 비밀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한마디로 무너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날도 나는 국밥집에 갔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국밥집 안에는 늘 같은 냄새, 같은 온도, 같은 시간의 공기가 돌았다. 그 여자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왔네요. 오늘은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그런가요? 국밥은 평소처럼요? 네, 똑같이요. 그녀는 내 자리를 알아두기라도 한 듯 늘 같은 그릇, 같은 젓가락을 내놨다. 그리고 습관처럼 벽의 시계를 한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이 시계를 참 좋아했어요. 밥 먹는 시간, 가게 문 여는 시간, 손님 오는 시간까지 다 적어뒀죠. 꼼꼼한 분이셨나 봐요. 그 사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습관이었던 거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놓았다. 기다리는 사람 있었어요? 글쎄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자는 알잖아요. 남편 눈빛이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거.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눈물처럼 흔들렸다. 그래도 미워하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은요? 누군가 기다려본 적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국밥 김 사이로 오래전 기억이 피어올랐다. 그 남자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 정순 씨, 나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시계 꼭 고쳐놓을게요. 나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멈춘 시계 하나가 있었다. 그 남자가 주고 간 똑같은 금빛 시계. 나는 그 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녀가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이 시계. 고장났어요. 남편이 만든 시계예요. 알아요. 그걸 어떻게? 나는 그제야 고백했다. 그 사람 당신 남편, 저도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계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주네요. 국밥집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바람도 멎고 냄비 속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이윽고 내 쪽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했어요. 네. 병원에서 시계 바늘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전해줘요. 시계는 멈춰도 마음은 계속 간다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멈췄다.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 기다리던 사람이었단 걸. 그럼 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당신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다. 그녀는 시계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 시계 당신이 가지세요. 이건 그 사람의 시간이고 당신의 기억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나는 이미 충분히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은 당신이 가져야죠. 나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미소 지었다. 시계는 고치면 돌아오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고맙네요. 그 사람이 당신 얘기를 남기고 갔으니까. 그날 국밥은 유난히 짰다. 눈물이 섞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세월이 그렇게 만든 맛인지 몰랐다. 가게를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그날 처음으로 틱 하고 움직였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돌아왔네요. 그리고 나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마지막 뒷모습이 평생을 따라다닌 적 말이에요. 국밥집 문을 나서니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겨울 끝자락의 오후 거리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쥔 채 걸었다. 그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내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저녁. 그는 내게 말했다. 정순 씨, 나 이제 조금 멀리 가야 해요. 어디로요? 당신이 오기 힘든 곳이에요.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날을 알고 있었다. 그날 카페에는 은은한 커피 냄새와 함께 그가 늘 틀던 클래식이 잔잔히 흘렀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그 멜로디만 들으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이 시계요. 그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다. 이거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아껴요. 혹시 나 없을 때도 이거 보면 나 생각날까 해서.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이 될 줄 몰랐다. 정순 씨. 네. 우리가 만난 시간이 참 짧았죠? 아니요, 제겐 길었어요.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참 따뜻했다. 그 웜스 그 온도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왜 시계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 시계는 내 시간이에요. 이제 그 시간은 당신 거니까. 그럼 당신 시간은요? 그는 잠시 창밖을 봤다.
내 시간은 여기서 멈춰야죠. 그때 문득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봄비였다. 비냄새에 섞인 커피 향 그리고 시계의 미세한 틱 소리. 그 모든 게 내 기억 속에 그대로 새겨졌다. 나는 그날 그를 떠나보내고 그 시계를 품에 안은 채 하루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이 멈춘 그대로 나도 멈춰버리고 싶었으니까. 정순 씨.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시간은 멈춰도 마음은 계속 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국밥집 주인과 마주 앉은 그 순간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았다. 그는 떠난 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시간 안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나는 멈춰있던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고칠게요. 시계를 귀에 대니 아주 미세하게 바늘이 움직였다. 틱.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쳤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울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말했다. 이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봄비 냄새가 다시 들어왔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고마워요, 정순 씨. 그 목소리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국밥집 문을 다시 열었다. 그날과 똑같은 냄새, 똑같은 김. 하지만 오늘은 똑같지 않았다. 어머, 다시 오셨네요. 국밥집 주인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딸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시계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그 시계 아버지 거잖아요? 나는 시계를 천천히 꺼냈다.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제게 맡겼어요. 맡겼다고요? 응.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 시계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무슨 뜻인지.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시계를 그녀의 손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 시간 다시 당신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시계는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틱 소리를 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시계를 귀에 대고 들었다. 아버지 시계가 살아있네요. 그분도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서.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국밥집 안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주방에서 육수 끓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이 국밥 냄새를 좋아하던 사람. 정순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시간이었다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사람도 당신이 자기 시간이었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가 국밥을 내왔다.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순댓국이에요. 나는 한 숟갈 떴다. 짭조름한 간 따뜻한 국물. 입안으로 퍼지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때도 이 맛이었어요. 그랬겠죠. 그분이 이 국밥 한 숟갈 먹고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분답네요. 나는 국밥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웠어요. 저도요. 그녀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또 오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제 됐어요. 이제는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게 문을 나섰다. 문 닫히는 소리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다시 틱틱. 주머니 속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다. 이제 잘 가요. 나는 중얼거렸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와의 시간 그리고 내 남은 삶도. 그날 국밥집 간판 위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12시를 가리켰다. 멈춰있던 모든 시간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집 문을 열었다. 낡은 현관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그 냄새조차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탁자 위엔 아직도 그가 쓰던 컵이 있었다. 물때가 낀 유리잔. 나는 그것을 닦지도 버리지도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벽을 타고 흘렀다. 그 빛이 시계에 닿았다. 오늘 그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틱틱. 그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 위에 남은 시계 자국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 자국은 마치 그의 손 같았다. 늘 내 손을 잡던 그 따뜻한 감촉. 기호 씨.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제 시간이 움직이네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에 국밥집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의 향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는 그날의 그 사람, 그 웃음이 떠올랐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래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기억하는 거네요. 그 순간 시계 초침이 아주 작게 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게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으니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벽에 비친 빛은 천천히 색을 바꾸며 저녁으로 기울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들어올렸다. 그 바람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순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응, 나 여기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시계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그날의 빛, 그날의 온기, 그리고 그 사람. 모두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그날의 빛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요. 나는 오늘도 그 시계를 바라봅니다. 이미 멈춘 초침,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온도.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그와 나의 시간, 우리의 이야기가 멈춰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답니다. 그날 국밥집에서 들리던 국자 부딪히는 소리, 그의 낮은 웃음, 정순 씨, 오늘은 좀 먹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들려요.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사이로 그날의 향기가 스쳐갑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의 온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정순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그저 대답합니다. 응, 나 잘 지내요. 그리고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고 햇살은 변함없이 나를 감싸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시간이 내 안에서 멈출 때가 있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이제 나는 압니다. 기억은 흘러가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그의 시간이 멈춘 곳에서 내 시간은 조금씩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시간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온기가 아직도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놀런이 전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